이번 시간에는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걸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프로포게이션을 이 위키피디아에 가서 찾아봤더니 이게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서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읽어보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오버뷰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X가 있고 Y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전체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식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요 인풋인 X를 집어넣어서 뭔가 Y가 나오게 만드는 건데 그 Y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 Y와의 차이가 얼마가 나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로스 펑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하나는 yi고 또 하나는 gxi예요. 근데 내가 요 gxi를 우리가 요 위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얘는 x를 집어넣으면 어떤 펑션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계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 gx에 해당하는 애를 사실은 y 해시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y가 있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y와 y 햇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을 한 이 값을 최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로스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식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요 마지막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A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A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G를 A의 그 앞에 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얘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뭐냐면은 체인 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인 룰을 잘 적용하는 게 백프로포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레디언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바는 자 여기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함수는 요 x가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x1, x2 하면서 쭉 해서 xn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p라고 하는 포인트를 받는 함수. 그러면 이 함수는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x1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고 x2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xn에 대해서도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미분을 가지고 우리가 편미분, 여기 파셜 디리버티브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파셜 디리버티브를 이렇게 모아놓은 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줄 알면 그러면 편미분은 약간만 생각을 더 넓히면 당연히 편미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 편미분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벡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코드로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글 콜앱을 만들어 놨는데 요 목차 부분을 보면
뭐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트로에서 시작해서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뉴럴 네트워크 이야기까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트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항상 파이썬 코드를 짤 때는 이렇게 넘파이와 매플립을 임포트를 하죠. 그래서 얘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def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풋을 받는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는 x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값을 리턴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리턴을 한다.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면 이 x 자리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이 값을 계산을 한 후에 얘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f에다가 3.0을 넣었다.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3.0을 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수식을 계산해서 20.0이다 라고 값을 되돌려 줄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자, 우리가 APA range라고 하는 NPA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0.25의 간격으로 어떤 숫자들을 만든다면 그거를 내가 XS, 그러니까 X들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 변수를 보면 여기에 보듯이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4.75 하면서 0.25씩 차이가 나는 점들의 리스트가 구해지죠. 그래서 이 f of x라고 디파인한 이 펑션은 하나의 숫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리스트 자체, 어레이 자체를 인풋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인풋으로 받아들이면 위에서 XS 정의했고 그 XS를 F에다 넣고 걔를 Y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Y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100, 91, 뭐 83.75 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X와 Y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PLT 플랫을 사용해서 X와 Y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있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 함수는 인풋이 하나밖에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편미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미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값, 요 f가 3.0이다, f 3.0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다시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x인데 여기가 3이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읽었더니 얘가 20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f 3.0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f라고 하는 함수에 함수는 미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에 요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찾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 수학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요 미분은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 잘못 적었습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를 h로 나눈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는 이 값을 이 리밋이 존재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분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뉴메리컬하게 직접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h를 내가 지금 0.001 그래서 나름 이제 작은 숫자라고 넣은 건데 이 작은 숫자 그래서 f3.0은 20인 걸 알고 그 다음에 f3.0에다가 h를 더한 값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3.0보다 약간 더 큰 값과 f3.0과의 차이를 구한다면 그거를 이제 h로 나누겠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14.003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14이죠.
내가 h를 점점점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얘가 점점 이제 14에 가까운 그런 값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뉴메리컬하게 미분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사실 여기에 주어진 이 식이 그냥 우리가 쉽게 미분을 할 수 있는 종류의 함수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제 다 사용을 해서 어떤 때는 수식으로 도출하고 어떤 때는 걔를 뉴메리컬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고, 그래서 클래스 하면서 value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에 underscore init underscore 자, 셀프가 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value라고 하는 클래스는 데이터라고 하는 인풋을 받아들여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데이터를 self.dat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지금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셀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value 그다음에 10.0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 value라고 하는 값이 이 value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불리면서 처음에 있는 이 initialization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10.0은 어디에 대응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 부분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들어가고 걔가 self.data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내가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붙이고 그 A를 A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듯이 뭔가 이게 10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만들까라고 하는 방법이 그 다음 섹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오브젝트를 이니셜라이즈 시켜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underscore REPR 그리고 underscore 이 언더스코어가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블 언더스코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이걸 가지고 던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REPR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디에 쓰는 함수냐면은 방금 전에 위에서 봤듯이 내가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보여다오 라고 할 때 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같이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REPR은 뭘 리턴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F 스트링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F 스트링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자열인데, 그 다음에 value 괄호 열고 데이터,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self.data.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서 self.data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self.data를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와 똑같이, 그래서 얘를 일단 실행을 시키고, 그럼 이제 새롭게 클래스가 정의가 됐을 테고, value에다가 10.0을 갖는 value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A에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A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value 그리고 데이터는 10.0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제 하나 만들었고, 또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번에는 B로 가는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거기에 value 3.0이라고 한 다음에 B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다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봤듯이 B는 3.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는 value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B도 정의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더하기 B를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보면 여기에 보듯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요 플러스 기호의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A하고 B가 있는데, 이 A하고 B가 우리가 새롭게 만든 클래스죠. 그래서 얘가 한쪽이 value, 또 다른 한쪽도 value인데, 지금 우리가 요 value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value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두 개를 더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파이썬은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더하기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면 얘가 어떤 값을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던더, 애드, 던더. 자, 클래스를 정의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함수는 이제 알죠. init 그리고 repr 그리고는 add라고 하는 애를 적어주는데 add는 생각해 보면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은 항상 내가 a에 대해서 a가 이제 value 오브젝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b를 더해주기 때문에 요 함수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일단은 이 함수가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일단 실행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방식을 설명을 해보면 A는 10.0을 갖는 value 오브젝트, 그 다음에 B는 3.0을 갖는 B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준 또 value 오브젝트. 그리고는 A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여기에 underscore add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적용시키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셀프는 누구냐면 셀프는 A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는 그 함수 안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하나 넣어줬는데 얘는 other에 들어가는 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함수 자체를 보면 이 함수 자체가 self.data 그리고 또 하나는 other.data 지금 우리가 한 이 경우에 요 other에 해당하는 b도 이미 value 오브젝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b.data에는 3.0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self.data에는 10.0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other.data에는 3.0이 들어있어서 그 두 개를 더한다. 이제는 요 self.data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고 other.data는 3.0이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어떻게 더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더해서 13.0이 된 다음에 그거 자체를 다시 value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리고 걔를 out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 add라고 하는 펑션은 out을 리턴해 준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고 그리고는 얘를 해보면 자, 지금 이 부분이 A에 대해서 이 펑션을 적용시켰는데 인풋으로 B를 준다 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파이썬은 여기 있는 플러스를 봤을 때 A하고 B가 value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던더 add가 있는가를 가서 찾습니다. 그래서 던더 add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A 더하기 B를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게 13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또 다른 value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아웃풋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더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알았으니까 곱하기는 되게 쉬울 겁니다. 곱하기는 여기에 던더, 뮬, 던더 라고 하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init, repr, 그리고 add. 자, 이번에는 multiplication,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셀프에는 기본적으로 A가 들어오고 other에는 B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self.data와 other.data를 곱한 값으로 새로운 value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걔를 out에다 저장시킨 다음에 걔를 return한다. 가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 보면은 A는 10, 그 다음에 B는 3.0. 이제는 A 곱하기 B라고 하는 오퍼레이션도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A 곱하기 B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A 닷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뮬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괄호 열고 B 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30.0 이렇게 나옵니다. 요 A하고 B가 다 value 오브젝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면 만약에 이 B에다가 그냥 3.0을 넣어주면 그러면 A가 10.0이고 그 다음에 요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돌아갈 것 같은데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누구하고 누구만 더할 수 있냐면은 self.data 이거 value 오브젝트고 그 다음에 other.data 근데 3.0을 넣으면 3.0이 요 other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는 other.data를 보면 3.0은 float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걔는 안에 데이터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B라고 넣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더하기나 곱하기는 그 두 개의 숫자가 둘 다 value 오브젝트일 때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왜냐하면 A도 value 오브젝트, B도 value 오브젝트, 그리고 A하고 B를 곱한 결과 자체도 또 다른 value 오브젝트. 그래서 이 괄호 부분이 하나의 value 오브젝트고, 그다음 여기 있는 B도 또 하나의 value 오브젝트니까 얘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인 33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 다시 펜으로 잠시 바꾸고 우리가 지금 한 게 얘인데 얘가 A 곱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수식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수식을 그래프의 형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A하고 B가 곱해져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B를 여기다가 더해서 뭔가 숫자가 나왔다 라고 하는 형식의 그래프로 수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어떤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그 값이 구해졌는가 그리고 그 오퍼레이터에 적용되는 각각의 항목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는 children 그리고 또 하나는 underscore op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value 오브젝트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셀프는 이제 원래 있는 거고 데이터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value 오브젝트에 children이 있는가? 그러니까 children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보면은 A 곱하기 B 자체를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B 자체가 value 오브젝트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애들이. 근데 그 결과로 나오는 그 값은 누가 children이냐면은 A하고 B가 children인 겁니다. 그러니까 A도 child고 B도 child고 그래서 A하고 B를 둘 다 불러서 childre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children은 그냥 empty tuple 그러니까 children이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일단 이니셜라이즈를 하자. 그 다음에 다시 요 A 곱하기 B라고 하는 애를 가서 보면 이 A 곱하기 B에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사용이 되었는가도 이 value 오브젝트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있는 underscore op인데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는 그냥 empty string을 그 오퍼레이터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니셜라이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을 줬기 때문에 내가 굳이 value 오브젝트에서 children이나 요 오퍼레이터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정의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 empty tuple 그리고 여기에 empty string이 그냥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nit에서 이제 데이터를 self.data에 넣는다라고 하는 건 아까하고 똑같은 거고 self.underscore previous라고 하는 로컬 베리어블을 또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로컬 베리어블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냐면은 children, 나의 children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셋의 형태로, 그러니까 중복됨이 없이 나의 앞에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나의 오퍼레이터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기억을 시켜 놓겠습니다. REPR 부분은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add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add를 보면
여기서 A 플러스 B를 우리가 add를 했죠.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자체가 하나의 value 오브젝트인데 이제는 children과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children은 누구냐면 A하고 B가 children이고 그리고 플러스가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서 우리가 새로운 value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그 value 오브젝트의 값은 셀프 데이터 더하기 other 데이터.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것을 값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나의 children은 누구다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의 children이 하나는 셀프고 하나는 other예요. 우리가 본 예에서는 A 더하기 B였기 때문에 A가 하나의 children이고 B가 또 하나의 children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었던 오퍼레이터는 플러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의 형태로 되돌려준 새로운 value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것을 아웃에다 저장시킨 다음에 걔를 리턴을 한다예요. 그러면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멀티플리케이션의 결과 자체가 새로운 value 오브젝트가 되는데 나의 children은 누구였고 나의 오퍼레이터는 누구였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새로운 value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애를 하면서 value 10.0 그러면 뒷부분에 뭐가 없냐면 children하고 오퍼레이터가 없죠. children하고 오퍼레이터가 없으면 그냥 empty tuple, empty string이 들어가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로 3.0 하면은 children은 empty tuple 그리고 오퍼레이터도 empty string. 자, 이제 A 곱하기 B를 했어요. 그럼 요 A 곱하기 B를 하면서 요 언더스코어 뮬 부분이 분리였을 텐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C는 또 다른 value 오브젝트인데 그 결과 값으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10 곱하기 3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children으로는 앞에 self에 해당하는 value 그리고 other에 해당하는 value 그러니까 요 A에 해당하는 value 오브젝트 또 B에 해당하는 value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터로는 요 곱하기 표시.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D라고 하는 또 새로운 애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D를 아까 만들었던 C에다가 더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얘를 그림의 형태로 표시를 하면 여기에 A가 A가 아니라 여기에 10.0 그리고 3.0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곱하기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가 있어서 이거의 결과와 2.0의 결과로 해서 여기에 마지막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는 C.previous 자 C가 A 곱하기 B였죠. 그래서 C.previous는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children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C라고 하는 이 노드에 나의 앞에 children은 A와 B이다. 그래서 A와 B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지금 그러니까 value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똑같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C 말고 자 그러면은 D. previous는 누굴까? 자 여기 D가 있는데 D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previous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value 오브젝트로 정의가 된 애여서 이 children에 해당하는 애 자체가 그냥 이 빈 튜플이어서 결국은 previous도 그냥 빈 튜플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냥 empty set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E는 나의 previous가 누군가는 C와 D에 해당하는 값이 나의 previous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E에 사용됐던 오퍼레이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플러스 오퍼레이터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왜 했냐? 왜 했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셀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 위즈라고 하는 이제 어떤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로부터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그래프, 그러니까 수식을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표시했는데 그 그래프 형태로 잘 예쁘게 표현을 해 주도록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draw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 그렇게 만든 추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를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예인 요 A, B를 가지고 C를 만들고 그 다음에 C에다가 새로운 D를 더해서 E를 만든다 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시키고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자, draw 닷인데 여기다 넣어주는 값이 어디로부터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children이 누구인지를 보여다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C를 루트로 해서 그 children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 C는 A 곱하기 B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30인데 이 30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곱하기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애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이 두 개를 곱해서 30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나 간단해서 굳이 이걸 왜 이렇게 그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얘는 이 추리는 이제 계속 커지고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항상 추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습으로 가장 작은 걸 해본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요 5개의 문장의 이제 제일 마지막 결과는 이제 요 2로 구해질 텐데 이 2를 루트로 해서 아래쪽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2를 루트로 해서 아래쪽을 그려보면 마지막의 결과는 28인데 그 28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D에 해당하는 값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C였는데 이 C는 다시 10과 30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클래스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이 클래스 부분 중에 사실 들어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self.grade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 걔한테 0.0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시켜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각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레디언트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디폴트로 다 0이라고 하는 값을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을 세팅을 해 놓고 이제 그거로부터 새롭게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 그 그레디언트 값을 이제 계속 하나씩 바꾸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이제 0으로 바꿔놨고 그리고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 펑션 부분에 그레디언트 같이 표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바꿨습니다. 그 아까는 여기 지금 커멘트 처리된 부분이 데이터만 보여주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뭘 보여주냐면은 데이터와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값도 같이 보여주도록 함수를 조금 바꾼 겁니다. 이제 실행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인 이 예를 이걸 이제 다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정의된 클래스로 다시 디파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A에는 원래는 .grade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위쪽에서 새롭게 요 클래스를 정의해 주면서 이제는 .grade라고 하는 애가 생겨서 생긴 그런 오브젝트들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는 C를 루트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밸류 오브젝트가 그레드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아까 실행시켜놔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을 해놓고도 이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새롭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얘를 실행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안 시키면 아주 지금 좋은 일인데 실행을 안 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value 오브젝트가 그레드라고 하는 애트리뷰시 없다. 왜냐면은 지금 C를 가지고 그리려고 하는데 C 닷 그레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C 닷 그레드를 찾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실행을 안 하고 얘를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정의했던 클래스가 그대로 정의가 돼서 여기서 정의된 A, B, C, D, E에는 닷 그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리는가를 하는 함수를 이제 잠깐 바꿔주고 그리고는 우리의 요 5줄짜리 이그젬플을 다시 실행을 시킴으로써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C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아까하고는 달리 아까는 요 데이터 부분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옆에 그레드하고 이제 0.0 여기도 그레드하고 0.0, 0.0 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0.0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줄 때 그냥 다 0.0이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줬기 때문에 시켜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걸 바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다 그냥 0.0, 0.0이라고 하는 값을 그냥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2에 대해서도 해보면 이 28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앞에 그리고 그거에 앞에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레디언트 값들이 일단은 다 0으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내가 얘를 이제 뭐 이렇게 28 마이너스 2 뭐 30 이렇게 말하면 이제 헷갈려서 여기에다 이제 잠깐 더 넣은 게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elf.name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줘서 처음에 우리가 걔를 이니셜라이즈 시킬 때 이름을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얘는 뭐 이름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름까지도 같이 그래프에다가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였는데 한번 바꿔서 그레디언트 그 값도 보여주고 물론 여기서 다 0.0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네임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 실행시키고 이번에는 이렇게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 때 뒷부분에다 이렇게 네임을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A 그 다음에 여기 밸류 오브젝트 만들고 B는 B 그리고 C는 사실은 요 A 곱하기 B를 해서 밸류 오브젝트가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줄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따로 C.name을 C라고 하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2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2를 뭐, C에 대해서 미분한다. 또는 뭐, 2를 D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들을 사용해서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굉장히 간단한 네트워크이지만 얘를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5줄은 똑같습니다. 앞에 5줄 똑같고 여기에 F라고 해서 이름은 F고 값은 3.0을 갖는 애를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에 2 곱하기 F를 해서 L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